안녕하세요. 현실지휘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신가요? 증시는 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온 거죠. 그리고 예전에 형성했던 그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어떻게 했냐? 갭상승으로 했죠. 갭상승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 국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근데 이 갭상승을 통해서 여기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죠. 섬이 발생했다. 이 섬은 뭐다? 튼튼한 지지선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선이랑 여기 섬 이렇게 해서 여기는 튼튼한 지지선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약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지받는 형국으로 가겠죠. 떨어져도 2400 밑으로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약간 요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다 악재가 발생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악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FOMC가 예정되어 있지만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범위에서 움직일 거고 그거 이상으로 놀래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장기적으로 횡보, 그 다음에 상승의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갭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갭상승을 함으로써 섬갭을 만들었고 여기는 튼튼한 지지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는 차치하고 기술적 분석만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현재 미증시는 하락 중이에요. 다우존스 1%, 그리고 나스닥이 0.4%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가 있냐라고 하면 US stocks are falling이라고 하죠. 자, 미국의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다. ahead of, 자, 뭘 앞두고 있다죠. The Fed rate decision. 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미국 증시가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 상승할 이유가 충분하다. 진짜 아수라백작 같은 기사죠. 근데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쓰고 있진 않을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는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전면에 나올 거고 어느 순간에는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기사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언론은 한계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이 아수라백작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현재 0.25%포인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또는 0.25%포인트 상승시키되 좀 점도표라든가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베이비 스텝이죠. 0.25%포인트를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공격적으로 올리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시장은 동쾌한 거죠. 아,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럼 이제 갈 길 가는 거예요. 현재 기술적 분석이 완성됐기 때문에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난 저항선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현재 시장에 진입을 대기하고 있는 현금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때 코로나 때 요렇게 상승해버리고 좀 줄어드는 형국이었는데요. 이게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증시 대기 자금이다. Cash levels at all time high라고 하잖아요. all time high. 역대 최고치의 현금 대기 수준이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금융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좀 저축으로 몰리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슬슬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게 예상된다면 거기서 빠지고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카드 승인 금액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간 카드 승인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래요.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 보면 현금을 쓰는 건 좀 그렇고 카드로 많이 쓴다는 건 결국엔 보복 소비인 거죠. 이연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숙박, 음식, 여행 업종을 중심으로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다. 특히 항공권 구입이 늘면서 항공권 구입, 보복 수요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우리 현자 채널에서는 여행 관련주는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가 이제 슬슬 실적이 반영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이제 한 다음 분기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고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즉 카드 수요가 늘고 카드 승인 금액이 늘고 있다는 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카드사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사가 먹는 그런 베너핏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보여진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런데 분위기에 휩쓸렸던 개미들이 있어요. 지금쯤 상승을 누리고 있는 건 고사하고 멘붕일 겁니다. 포모를 느끼고 있겠죠.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경거망동을 해버린 거죠.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지수 8%나 올랐는데 개미 수익률은 0.6%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산 거야? 이러는데 새해 첫날에 2200선 초반에 거래를 마친 코스피였는데 지금 2400선이 넘었죠. 약 10%가 상승한 겁니다. 기사는 정말 안 좋았어요. 1월에 기억하시겠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몰빵을 했답니다. 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대요. 진짜 시장 하락에 베팅했다는 건데 이거 완전 엇박자 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결과론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우리 의견은 그랬잖아요. 지금 저런 기사에 휘둘려서 그 주식을 팔거나 인버스에 베팅했다가는 망한다라고 봤던 거고 그 근거는 결국에는 금리랑 시장의 데이터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진짜 언론이 이야기한 끔찍한 결과죠, 이건. 금리 때문에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그때 있었어요. 언론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금리 계속 올라갈 거고 기업들 빚은 계속 늘 거고 사람들 소비는 줄어들 거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카드 승인 금액을 보면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있다고 하죠.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은 7조 원어치 사들였답니다. 1월 상승장의 주인공이 된 반면 개인은 6조 원 가까이 팔아치워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근데 저게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7조 원을 매수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걸 위해 샀을까요? 제가 봤을 때 공매도 상환을 위해 샀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공매도 누적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오스테 임플란트 우리가 좀 재밌게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옆으로 개걸음으로 가죠. 19만 원대를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느 그냥 자진상패주와 경력권 싸움 종목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요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하고 요 가격 위로 올라가면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요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튀어 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튀어 오르는 거.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이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요때가 단기 트레이딩을 해봄직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단기 투자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위험합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